오늘 오후에요. 우상호 신임 정무수석이 여의도 국회를 찾았습니다. 이제 면담과 환담, 이제 국민의힘의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예방하는 자리였는데 이 자리에서 어제 오늘 꽤 논란이 됐던, 뉴스가 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지가 거론이 됐습니다. 정무수석은 대통령과 야당을 잇는 정치의 한 라인입니다.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재판중지법은 헌법 제84조의 불소추 특권을 정치적 방탄용으로 왜곡한 입법입니다.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재판을 멈춘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헌정 질서를 흔드는 입법, 사법 독립을 훼손하는 인사, 국가 경제를 왜곡하는 포퓰리즘 앞에서는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이 메시지를 대통령께 분명히 전달해 주십시오. 법 위에 선 권력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건 국민도 알고 있고 헌법도 알고 있습니다. 수석님께서 그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방금 이 말씀하셨는데 정무수석의 역할은 이런 민심 또 야당의 의견까지를 포함해서 여과 없이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것이 제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여과 없이 있는 그대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고 또 대통령님의 견해도 한번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일단 신임 정무수석 면전에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대통령 됐다고 죄 안 사라지고 재판 멈춘다고 죄 안 없어진다. 이 얘기를 했어요. 네, 비대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국민의힘의 입장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우상호 수석도 정무수석의 역할은 그걸 전달하는 역할인 거잖아요. 예. 가교의 역할을 하는 거니까 과감히 전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대통령께서 방송을 통해서 이미 나왔으니까 알고 계실 거고요. 예. 그래서 그 의견은 의견대로 받아들이고 물론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100% 수용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어떤 생각과 의견을 갖고 있는지를 듣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예. 왜냐하면 대통령이 앞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또 참고가 될 수도 있고 예. 또 본인이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하는 부분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오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했던 얘기 정무수석이 잘 전달할 거고요. 또 대통령실에서도 그 부분에서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행동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근데 이제 어제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 특별한 의견이 없다라고 했고 대통령 견해도 들어보겠다. 대통령 됐다고 죄 안 사라지고 재판 멈춘다고 죄 안 없어진다라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는데 오늘 또 이런 법원의 판단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이 추후 지정,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면 최진영 변호사님, 오늘은 이겁니다. 바로 대장동 등 1심이 진행됐고 돌아오는 24일 한 열흘 뒤쯤에 공판기일이었었는데 이것 또한 추후 지정됐다. 이렇게 되면 줄줄이 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들은 임기 중에는 열리지 않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추후 지정이란 거 하고 우리가 실무적으로 줄여서 추정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언제까지 지정하느냐, 언제까지 연기하느냐 이게 문제가 있는데 이유 자체가 헌법 84조상의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면책 특권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적어도 서울고등법원과 그에 따르는 서울지방법원의 오늘 결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말일까지는 사실상 재판 기일을 연기한다라는 결정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서울고등법원이 어제 결정을 했고 오늘은 서울지방법원 어떻게 보면 항소심과 그 원심 이런 관계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도 이런 결정할 것이라고는 충분히 미루어 짐작이 됐던 부분입니다. 예. 다만 지금 다가오고 있는 7월 달에 있을 경기도 이른바 법인카드 유용 사건 그리고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서울이 아닌 수원지방법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은 대법원에서 어떤 지령을 하달하는 것이 아니고 각 재판부마다 각 법원마다 어떻게 보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부가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의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따를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관할이 다른 수원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는
사뭇 서울과는 다른 결정할 가능성도 아직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각각 단독의 판단이기 때문에 독자적인 판단이기 그렇죠. 때문에. 왜냐하면 이번에는 서울고등 같은 경우에는 헌법 84조를 이유로 해서 어떻게 보면 내란 외환이 아니니까 재판 기일을 연기한다고 했지만 경우에 따라서 수원지방법원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같은 헌법 68조 2항 한마디로 대통령이 고리됐을 때 대통령 당선인이 사망하거나 판결 등의 사유로 그 직을 상실했을 때는 60일 이내에 어떻게 보면 판결을 한다라고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한다고 해서 대통령이라 한다 하더라도 재판이 계속 진행이 되고 그에 따라서 그 재판에 따라서 직을 상실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헌법 84조가 아닌 헌법 68조 2항에 따라서 재판을 진행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어서 향후에 수원지방법원 결정이 어떨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일단 가능성은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등등이 임기 중에는 중단될 가능성이 점점점 더 높아졌고요. 사실 여당에서 이런 정도 비판 아니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거 많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대통령이 됐다고 죄가 안 사라진다. 이런 비슷한 얘기를 과거 한 2년 전쯤에 야당 의원 시절이었던 지금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한동훈 전 대표,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표를 더 받았다고 죄가 없어지면 민주주의가 아니다. 한동훈 장관의 명언 맞죠? 동의 안 하십니까? 동의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동의도 하고요. 예. 그 말을 듣고서 대통령 부인 수사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줄 알고서 역시 한동훈이나 이랬는데 아니더라고요. 예. 선거에 이겼다고 야당은 100대를 때리고 대통령 부인은 한 대도 안 때리고 수사도 안 한다. 이런 여론이 조사마다 50%를 넘는데 그렇게 보는 국민이 바본가요? 거기에 대해서 사법 시스템에 따라서 처리되면 될 문제고요. 당시 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민석 지금의 후보자가 표를 더 받았다고 죄가 없어지면 민주주의가 아니다. 그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의 말에 본인도 동의한다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이걸 듣기에 따라서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헌법 제84조 이거를 근거로 해서 오늘 대장동 재판부도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추후 지정 무기한 연기하겠다. 근데 이현정 의원님, 네. 조금 전에 알려진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이 제기가 됐는데 이게 아마 마치 저 내용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대통령도 전 국민은 평등한데 누구는 평등하지 않냐라는 거에 대한 헌법재판소에 이의를 제기한 겁니까? 헌법재판소에 보니까 지금까지 한 4건의 지금 헌법소원이 접수가 돼서 이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이제 아마 이게 과연 사건이 되는 것인지 여부를 이제 아마 심리를 한다고 합니다. 예. 특히 이제 헌법 84조에 따라서 지금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지방법원에서 이재명 대통령 두 사건에 대해서 추후 지정, 기일을 추후 지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제 헌법 소원인데, 근데 좀 논란은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일단 재판부가 어떤 이 사건을 대통령 취임 이후 이 임기 이후로 연기한다 이렇게 발표한 게 아니라 그냥 84조에 근거해서 추후 지정한다 이렇게만 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언제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아직 재판부가 이 재판 자체를 확실하게 대통령의 임기 중에는 안 한다 이렇게 딱 해석해버리면 이 사건 자체가 아마 성립이 될 텐데, 근데 문제는 이제 추후 지정, 그러니까 그거는 재판부의 어떤 재량으로 돼 있거든요. 재판의 어떤 진행 자체는 과연 그것이 이제 헌법소원의 어떤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근거가 있는지 아마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해서 아마 결정을 내리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현재 헌법재판소는 일단 7명으로 돼 있는데 이게 아마 3명으로 구성된 심리부에서 일단 심사를 해서 거기서 아마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면 헌법소원이 제기됐어요. 이게 사실 헌법 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외죄를 병한병을 빼면 재직 중에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않는다. 이 부분을 두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아니 이미 재판이 진행된 건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일단 대장동 재판부와 공직선거법 파기환 송심 고등법원은 이거를 추후 지정했고, 근데 이제 관련해서 이게 말도 안 된다라는 취지, 아마 불합리하다는 취지 헌법소원이 제기된 것 같아요. 일단 어제는 공직선거법 파기환 송심, 오늘은 대장동 재판까지 이렇게 무기한 연기가 되니까요. 민주당은 모레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재판 중지법 등을 처리하려던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10일 일정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그랬는데 궁금해하셨던 여러 가지
법안들이 일단 이번 주에는 처리되지 않는다. 지금 상황에서는 두루두루 다 상의를 하죠. 또 대통령실과의 상의 이게 없을 수는 없죠. 저는 뭐 100%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신속하게 처리해갖고 그런 또 재판장이 안 나오리란 법이 없으니까 입법적으로 해결해 놓는 게 전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 재판부가 계속 가는 게 아니라 판사들은 또 바뀌거든요. 그 재판중지법 등을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하기 전에 입법부인 민주당이 여당이고 가장 거대 여당이니까 뭐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뭔가 속도 조절하는 것 같아요. 새 원내 지도부가 들어오면 하겠다.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일단 이제 재판부의 결정들이 지금 2가지가 나왔잖아요. 물론 나머지 2개가 나와야 되지만 그 결정들을 봤을 때 헌법 84조에 대해서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범인의 재판 중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사법부가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이 법안을 밀어붙여서 처리하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될까? 또 지금 이제 정권 초기이기도 하고 현재는 경제 살리는 문제, 민생 회복에 온 힘을 다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 과정에서 이런 사법적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것을 사실은 대통령실도 부담스러워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점들이 일정 부분 작용했다고 생각해요. 만약 사법부에서 2건의 이번에 이제 추후 기일을 지정하겠다고 했던 이런 판단이 안 나왔다면 아마 통과를 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법원의 기류를 보면 대체적으로 헌법 84조가 재판도 중지된다고 하는 부분에 사법부가 일정 부분 좀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무리하게 그 법안을 통과시켜서 여론을 악화시킨 것은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판단이 서서 물론 이제 결정은 국회가 하는 거지만 민주당이 하는 거지만 대통령실도 의견을 전달한 게 아닌가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일단은 대통령 재판중지법 등 형사소법 처리를 연기했고 뭔가 속도 조절 아마 대통령실과 이런 것들을 교감하고 조율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있어요. 최인정 변호사님. 어제 저희가 짚어봤던 선거법위원 재판 진행에 대한 생각 계속 진행돼야 된다. 과반 52, 46 물론 뭐 팽팽합니다만 계속 진행해야 되는 의견도 50이 넘습니다. 또 다음 장면도 볼까요? 실제로 국회 청원 게시판 중에 판사 재판 행위는 사법부의 권리고 삼권 분립의 위협이다. 조금 뉴스탑10 직전까지 14만 명의 동의수. 아마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민주당도 좀 속도 조절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재명 정부를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른바 국민주권 정부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주권 정부다 보니까 국민들의 여론을 굉장히 흡수해서 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고위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장차관 이런 부분을 국민들로부터 일주일 동안 추천받는다라는 그런 만큼의 어떤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 재판 중지법 이런 것에 대한 것도 민주당이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조금 전에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이번에 보여지고 있는 국회 청원 같은 경우에도 국민들이 14만 명 넘는 사람들이 이 부분이 권력 분립을 위협하기 때문에 폐지돼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고 있고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도 국민의 과반이 넘는 측면에서 이런 법은 특권법을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특권법이자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라는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나아가 지난번 그 대선 과정에서 출구 조사를 할 때에 국민들한테 직접 물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만 64%에 해당하는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것은 반대한다라는 건 얘기했고 민주당 지지자들도 거의 비등비등하게 반대하는 이런 정도라고 한다고 하면은 거기다가 그 이재명 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재판 자체가 사실과 다르게 검사가 뭔가 조작해가지고 뭔가 정치적인 어떤 기소를 했다라고 하면서 무죄를 주장한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했을 때 오히려 재판을 통해가지고 법원의 무죄 판결을 받는 그런 정면 돌파 전략이 이재명 스타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통령 재판중지법 이거 민주당이 밀어붙이려고 하는 거에 대한 그거 하지 말아야 된다. 폐지 청원이 14만 명을 넘었다라는 얘기까지 해봤으면 김재욱 대변인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오늘 어쨌든 사법부는 추후 지정으로 무기한 연기를 했는데 다른 누구도 아닌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이것도 판사 바뀌면 이재명 대통령 재판 가능성이 있으니까 입법으로 깔끔하게 정리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걸 두고 한동훈 전 대표는 이거 권력형 위헌 입법으로 확인사살하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어쨌든 뭐 법을 만들어서 무엇을 받겠다는 겁니까?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재판중지법이라고 제 말씀을 하시니까 예. 이게 하나의 프레임이 되는 건데 쉽게 말하면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예. 지금 헌법 8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하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뭐 지금은 개별 재판부가 판단을 뭐 적극적으로 잘 해주고 계시지만 예. 이 판단에 대해서는 개별 재판부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명확하게 법으로서 규정짓는 것이 모두에게 특히 사법부에게 어떤 이번에 이런 재판 이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벌써 뭐 바람 불기 전에 누웠냐라고 맹 비난을 사법부를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비난이 어떤 도움이 되겠는가? 하등에 도움이 안 되는 이런 비난들을 받을 이유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법에서 명확하게 명확성을 기해 준다면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한 시비를 걸지 않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이 형사소송법의 개정은 반드시 법률적으로 마무리를 짓는 것이 필요하다. 저희는 또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 가장 많은 증인들이 나왔고 뭐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이제 민주당의 경선 후보 시절에부터 불거졌던 대장동 의혹의 본류 재판도 무기한 연기된 얘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오늘 뉴스탑10 1위였습니다.